오늘은 은퇴 후의 삶, 특히 예전에 연봉억 단위를 넘나들던 능력자분들이 예순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60살 무렵까진 모든 게 완벽할 거라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60대부터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여러 반응을 보니 아버지가 6자식 키우며 80 가까이 일하셨던 일부터 아직도 40대 초반인데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이야기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사연들을 접하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깊이 나누어 보면서 공감도 하고 또 서로가 배울 점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세대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온 힘을 다해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이후엔 은퇴를 맞이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이제 내 삶이 편안할 줄 알았다 하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시죠. 누군가는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다가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걱정이 가득하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기업에서 연봉억 넘게 받던 시절이 있었어도 퇴직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전선에 뛰어드셔야 하니 마음이 심란하다고 하십니다. 2018년에 이미 노후 문제와 고령층 구직 현실을 다루었다는 방송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상황이 심각했는데 2025년인 지금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순에 은퇴한 뒤 당연히 편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어라, 경쟁이 또 시작되네 하고 당혹감을 느끼는 겁니다. 한때는 대기업 부장 자리까지 올라가서 연봉억 단위도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은 경비나 알바를 찾아 전단지를 돌리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은퇴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하고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대부분 나이 들었어도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이 울컥해지죠. 어떤 분의 말씀처럼 부모님 세대가 이 나라를 재건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예순을 넘어서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몸만 건강하다면 일하며 삶의 보람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특히나 아직 40대 초중반이신 분들 중에도 댓글에서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껏 잘 버틴 것 같은데 앞으로 30, 40년을 더 살아야 할 걸 생각하면 평생을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으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사지 멀쩡할 때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도 준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겠다 하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연예계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 이순재님은 90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고 배우 백일섭님도 한때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며 일하는 게 내 인생의 일부라고 털어놓으셨죠. 고 송혜님 역시 90이 훌쩍 넘도록 진행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나이가 들어도 일과 삶을 분리하기보다는 계속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연예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예계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나이 들수록 쌓이는 경력과 이미지가 경쟁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각자만의 무대를 갖고 있고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실제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80 혹은 더 그 이상으로 살 수도 있는데 그 오랜 기간을 어떻게 지낼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수명은 늘어나고 평균 연령은 점점 올라가지만 그에 맞춰서 연금이나 저축 혹은 일자리 기회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은 6자식 키우느라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시고 80 가까이 되어서야 겨우 놓으셨는데 자녀분 입장에서는 그 고생을 이제 와서 깨닫고 눈물이 난다고 하더군요.
이런 환경에서 결국 또다시 경쟁의 무대에 설 수밖에 없는 60대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며 꽤 괜찮은 직급까지 올라가셨던 분들도 점점 정년이 짧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55이나 60을 앞두고 퇴직을 종용받습니다. 그럼 앞으로 적어도 20년은 더 사셔야 할 텐데 20년 동안 한 푼도 못 벌고 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자금이 있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지요. 게다가 은퇴 후 자영업이나 창업을 준비했다가 준비 부족으로 그마저도 실패하면 노후 자금을 모두 날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은퇴 후에 솔직히 조금 더 일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꼭 생계가 아니더라도 몸이 움직이는 한 일하며 사는 게 즐겁다고도 하시고 일하러 나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어느 분은 퇴직 후에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긴 것 자체가 축복이라며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일하러 나가시는 게 힘들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한나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네 하시지만 그래도 사회와 이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일자리를 찾으려 할 때 부딪히는 장애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은행에서 퇴직하시고 여러 알바를 전전하며 삼중으로 직업을 갖기도 하셨다고 해요. 결국 나이와 무관하게 깔끔한 업무 태도나 책임감이 있다면 오히려 사장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서 좋다는 후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노년층만의 강점이 있다 하고 말해주시는 분도 계시죠. 경험이 많으시고 대인관계 능력도 탁월하시며 또 무엇보다 책임감이 굉장히 높으시다는 겁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중년 이후에 도전해보니 새 세상이 열렸다고 고백한 연예인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인 박근영 님도 이른이 훌쩍 넘었는데도 늘 새로운 작품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시죠. 연기란 늘 배워야 하는 공부라서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하시면서도 계속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배우 김영옥 님은 80을 넘겨서도 드라마와 예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게다가 젊은 배우나 아이돌 가수들과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일은 곧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일자리 하나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씁쓸함도 있긴 하지만 건강이 허락한다면 오래오래 일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지키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나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자체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삶의 방식이 일과 함께 하도록 잡혀 있는 거죠. 문제는 당장 식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찾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많고 또 수명이 훨씬 길어지니 불안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비직, 청소, 배달, 편의점, 전단지 배포 같은 일에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체력도 필요하며 때론 근무 환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돌리면 다른 대안도 있을 텐데 정보를 모르거나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돼서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방송가에서 은퇴 후 삶에 대해 공유해 주신 분들이 하나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모든 걸 몰빵한 뒤에 정작 본인 노후가 무너져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누군가는 평소에 저축과 재테크를 잘해둔 덕분에 비교적 여유롭게 지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가 결론이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60 정도면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고 편히 쉬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60을 새로운 중간 지점쯤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제로 60부터 새 인생 시작이다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20, 30년 일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고 살았던 자녀 세대도 이제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이 30을 넘어도 여전히 부모님께 기대고 부모님 또한
자녀에게 무조건 헌신하는 식의 구조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죠. 이제는 부모 스스로도 내 노후를 내가 챙긴다가 점차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자녀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계속 일해야 하니 미안하다가 아니라 부모님도 행복하게 일하시는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아직은 은퇴 후 노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대기업에서 훌륭히 근무하셨더라도 그 경력이 재취업 시장에서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나이 제한이나 급여 문제를 이유로 혹은 체력 문제를 이유로 시니어 인력을 꺼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젊어서는 뒤처지지 않으려 경쟁에 매달리고, 나이 들어서는 또 다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 사회라니 너무 버겁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를 수 있고, 준비를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하면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30, 40이신 분들도 내가 진짜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는 아직 멀었구나 하고 마음먹으시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차근차근 재정 관리를 해 두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40부터 시작해서 50이 넘어서 간신히 원하는 분야에 정착했고, 지금은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캠핑카를 구입해 삶을 즐긴다고 하시더군요. 준비된 노년은 분명히 더 낫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부터 시작해서 뒤늦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도 계시고, 이미 성공했는데도 새로운 일을 또 배우거나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게 단순히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무르익은 인생 경험이 오히려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는 걸 느낍니다. 60, 70, 80까지도 계속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다면 돈이 되든 안 되든 그 자체가 행복이겠지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쉬운 길이란 없고, 젊은 층과 시니어 층이 일자리를 두고 부딪히는 모순도 큽니다. 한편으로는 시니어 층이 소일거리를 찾아 나서면 젊은이들과 일자리를 두고 충돌하고, 반대로 시니어 층이 아예 일하기를 포기하면 여러 복지 제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 안전망과 일자리 정책, 시니어를 위한 전문 분야 개척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정년이 65살이라지만 그것마저 일찍 나가야 할 분위기라면 차라리 빨리 퇴직해서 준비나 하자 하고 과감하게 결정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창업은 함부로 권장 못한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다는 경고도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업종이 뭔지, 꾸준히 배우고 싶은 기술이 뭔지 미리 고민해 봐야 하는 거지요. 가령 관리직 출신이라면 그 경험을 살려서 현장 관리나 컨설팅을 할 수 있고, 기술직에 계셨다면 젊은 기술자들을 지도하며 건강도 챙기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전단지를 받아보고 관련 기관에 상담을 가야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말고 먼저 발을 내딛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댓글에서도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겠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움직이다 보면 길이 보이더라 하고 경험담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모두가 은퇴 후에도 억 단위 연봉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정년을 채우기 전에 다른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고, 적정한 재취업 자리가 많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거나 나에게 맞는 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연금과 약간의 이자로만 살 수 있게 준비해서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업으로 쉬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 그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요. 연예인 사례를 조금 더 언급해 보자면, 배우 전원주 님도 80 넘어서 예능에서 활약하시고, 배우 김수미 님은 60 무렵에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진출해 요리와 버라이어티를 결합시켜서 주목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신체가 젊은 시절처럼 완벽해서 그러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찾아보자 하는 의지와 에너지 때문에 계속 무대에 서는 거겠죠. 이 모습은 꼭 연예인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예전에 연봉업을 받으셨던 분들도 예순 이후에는 새로 일을 찾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건 꼭 특별한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가 노년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동시에 우리 40대, 50대, 더 젊은 세대도 이제는 한두 해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 장기전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댓글 중에는 부모님이 아직도 일하셔서 마음이 짠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그 고마움이 너무 커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다. 부모님이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누리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루 24시간 중에 일부만이라도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식습관도 챙기면서 최대한 즐겁게 일하자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60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조금 더 촘촘히 대비해서 각자 인생의 후반전을 펼쳐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연예인 사례처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고 몸이 허락하는 한 사회와 연결되면서 계속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을 예순대, 칠순대 분들, 또 부모님 노후가 걱정인 자녀분들, 혹은 내 노후가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언제고 찾아올 문제니까요. 그래도 너무 두려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 준비할 시간은 있고 조금씩 시작한다면 분명 다른 풍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힘든 현실이라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 한결 나아지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미래, 또 지금 청년들이 준비해야 할 인생 설계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분명 길은 열릴 거라 믿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또 다른 분들 사례도 전해드릴게요. 함께 듣고, 느끼고, 배워나갑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내내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은퇴 후에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인생을 위해 다 같이 조금씩 힘내보자고요.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